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알아보고 시민들의 민원을 들여다보는 동네결사입니다. 오늘 동네결사에서는 도매시장 주변의 쓰레기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악취란 게 일반 여기 생물이다 보니까 조금만 이렇게 부패가 되더라도 악취가 심한데 그런 것이 계속 방치되고 하면은 더 심하고 이제 거기 날파리, 파리 같은 거 아무래도 위생 상태도 많이 안 좋고 지나다니면서 보면은 다 눈살 찌푸리고 거기를 피해서 걸어다니게 되지 않습니까? 엄밀히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은 소관 자체는 사실 북구청 이제 관련 부서가 있는데 북구청인데 저희도 이제 뭐 농산물이 홍수철화되거나 이럴 때 이제 그게 도로변이라든지 이제 좀 적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뭐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는 상태고 CCTV 설치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한두 번 하다 보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안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적발이. 네, 적발이 되면은 네, 여기 지금 내가 한 30년 가깝게 살았는데요. 너무 항상 지저분하고 또 냄새 나고 이거 좀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차량으로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물건 사가시면서 전에 사갔던 쓰레기들 뭐 있던 것 이런 가져와 가지고 버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심하면은 뭐 침구류까지도 침구류나 의자 뭐 가전 제품도 있고 뭐 다양하게 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죄의식이 없이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고 특히 이제 단속을 하여 불법 투기를 적발하는데도 주소라든가 성명 이런 인적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교로 발표하는데 이제 투기자들이 이런 부분을 제거하고 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 및 계도라든가 지도 단속을 해도 지속적으로 불법 투기가 되고 있어서 상당히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값싸고 신선한 농산물을 사기 위해 도매시장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신선한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게 쓰레기 불법 투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도매시장 주변의 불법 쓰레기 투기에 대해 김지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농산물 도매시장 주변 쓰레기 투기 문제가 지금 논란인데요. 일단 보통 농산물 도매시장과 일반 전통시장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네, 이 각화동 농산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떠올릴 수 있는 그 재래시장과는 조금 다른데요. 네네. 아무래도 가장 큰 특징을 보면은 상대하는 상대방, 그러니까 네네. 이제 어떤 사람들이 구매를 해가는 사람들이냐가 좀 네. 다를 것 같습니다. 이 각화동 그 농수산물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소매, 저희 같은 이제 일반 시민들이 조금 사가는 곳이 아니라 네네. 도매상이라든지 좀 중도매상 또는 이제 좀 소상공인 조금 이렇게 가게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싸게 대량의 물건을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의 그 도매시장인데요. 아무래도 여기에서 매일같이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도매인까지도 참여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농산물이 경매에 의해서 이제
또 네. 판매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품목도 다양하고 농산물 이 수량 자체도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도매시장 근처에 이 문제는 불법 쓰레기들이 너무 많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근처에 사시는 주민들도 민원을 제기한 상태고 또 이 시장을 이용하시는 이런 분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상인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문제인가요? 네, 이 각화동 농산물 도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1991년도에 이제 개장이 되었습니다. 농산물 도매 시장이 개설된 뒤부터 이 시장 내부가 아니라 시장 외부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네.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 농산물 시장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지금 있는데요. 네. 이 아파트와 농산물 시장 그 사이에 있는 도로에 불법으로 그 투기된 쓰레기들로 인해서 거리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보행 자체도 굉장히 불편을 겪고 네. 있고요. 또 폭염이 겪으면서 이제 이 버려진 농산물들이 좀 아무래도 좀 부패가 빨랐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악취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 악취들로 인해서 또 골치를 썩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채소나 과일 같은 이런 농수산물을 취급하다 보니까 네. 또 뭐 여기서 나오는 이게 오랫동안 방치하다 보면 뭐 냄새도 상당히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뭐 문제는 보통의 도매 시장들이 다 이런 쓰레기들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도매 시장만 뭐 유독하게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상황을 보자면 각화 도매시장 이외에도 뭐 광주에 있는 그 서부 농산물 시장도 네. 좀 비슷한 문제로 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보면 그 광주시청 민원 페이지에도 좀 등록이 된 적이 네.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들여다 보면 서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도 쓰레기 처리장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고요. 또 공판 후에는 이 쓰레기 자체가 결국에는 거리에 좀 뒤덮여 있는 그런 상황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고 합니다. 네. 네, 쓰레기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인근에 사는 이 주민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 옆하고 공판역 사이 예, 지금 인도인데요. 너무 항상 지저분하고 또 냄새나고 그래서 이걸 어디다 얘기를 해야 될지 이거 좀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보다시피 쓰레기가 너무 지금 있어가지고 지금 안 치우신 것 같아요. 얼마 동안 안 치우신 얼마 안 치워 한 열흘 이상 악취를 못 봤어요 제가. 악취는 물론 보기도 너무 안 좋아서 이게 지금 그 관리하신 분이 보시면 꼭 좀 어떻게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어떻게 시작이 됐으면 좋겠어요. 통로가 썩어버렸어. 저 공무원들이 못 하는 거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 저 봐보시고 이게 썩었어요. 공무원들 일하고 있는 게 아니 봐봐요. 봐봐. 악취도 풍기고 미관상도 안 좋고 파리도 날리고 봐봐 이거. 보세요. 악취 풍기 냄새 나잖아요. 미관상도 얼마나 지 이거 한번 거들어내볼 거야. 밑에 가서 뭐시 벌레들도 우르르 할 거예요. 거들어내면 아주 벌레들이 우르르 그 동물 썩은 벌레 한 것들이 걸려. 아이고 구더리 같은 게 많을 거예요. 여기도. 네, 이번에는 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이 상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지저분해요. 우리 각하동이 지금 시장 치고는 너무 심란해요. 너무 쓰레기가 악취가 심해요. 너무 함부로 막 버리고 그러니까 거기를 좀 깨끗이 깔끔하게 좀 치워주었으면 좀 오신 분들이 좀 과일 사러 오거나 야채를 사러 오시거나 하면 너무 지저분하니까 좀 주변을 좀 깨끗이 깔끔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저 가만하게 많이 그 입자를 흔들어준데 냄새가 너무 악독하겠고 지나가면서 냄새가 많이 나면 코를 막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편합니다. 그 당연한 말이죠. 손님들이 싫어하죠. 저도 싫어하는데. 이제 중매인들도 버린다고 하지만 상인들이 차로 갖고 와서 몰래 버린 것도 많아요. 네, 사람이 뭐 지나고 다니는 이 도로가 뭐 어떻게 보면 쓰레기장처럼 이렇게 변했다라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뭐 쓰레기는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치우지 않으면 이 악취도 생기고 벌레도 생기고 그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부분은 이 쓰레기의 출처가 어디냐라는 게 문제인데요. 뭐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버려지는지 알 수 있다면 이 쓰레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가 버리는 겁니까? 네, 뭐 아무래도 그 시장을 이용하시는 네. 분들이 이런 쓰레기를 많이 버린다고 해서 또 그 시장에 계신 분들이 또 이 쓰레기를 항상 버리시는 분들이다라고 네. 또 특정을 지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시장 사람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버리지 않느냐라고 보면 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쓰레기가 다 버려져 있는 모습을 보고 일반 시민분들 같은 경우도 좀 약간 죄책감 없이 또 거기에다 쓰레기를 버리는 상황이 좀 연출되곤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실제로 누군가 버리는 모습을 적발해내야만 누군가가 이제 이 관리 주체가 네. 그 사람을 좀 통제하거나 뭐 할 수 네. 있는 상황이 될 텐데요. 사실 그 출처를 찾는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쉽지는 네.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쩔 수 없이 관리 주체를 좀 가리기 어려우니까 북구청이 그 도로 관리를 맡고 있어서 북구청과 또 시장에서는 좀 일부 시장 내부에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쓰레기를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CCTV를 보고 누가 버렸는지를 확인을 하거나 네. 또는 어떤 분들이 좀 이런 부분들 고발을 해주신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쓰레기를 버린 사람들을 찾아내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현재 문제는 이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고 계속 지금 방치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뭐 해당 지자체에서는 좀 관리 감독도 좀 하고 또 이 농산물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관리사무소가 있으니까 관리사무소 차원에서 좀 쓰레기를 치우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원론적인 뭐 주체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도매시장 내에서의 쓰레기 관리 주체는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의 관할이고요. 각화동 도매시장 인근 쓰레기의 관리 주체는 원론적으로는 북구청입니다. 네. 물론 치워지고는 있고 또 관리가 네네. 되고는 있는 상황인데 뭐 치울 때마다 또다시 버려지고 있는 쓰레기 자체의 그 양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치워도 또다시 방치되고 뭐 그렇게 되어서 좀 관리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쓰레기를 안 치우고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네. 뭐 치워도 계속 누군가가 쓰레기를 버리기 네네.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생각하면 도매시장 인근에 쓰레기가 쌓여 있다면 시장 상인이나 관리사무소에서 이 쓰레기를 치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밀히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은 소관 자체는 사실 북구청 이제 관련 부서가 있는데 북구청인데 밖에는 CCTV가 없고 저희 내부에 있는 CCTV가 일부가 이제 돌아서 보고 있긴 하지만은 이제 개인 정보나 이런 부분도 좀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내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좀 행정 조치를 요구하고 고발하고 이렇게 조치하는데 그 후에 좀 추가로 좀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나 이러면은 저희가 불시에 좀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랬을 때 이제 청소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특별한 단속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소비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쓰레기 버려지는 것들이 좀 불법 투기되는 것들이 좀 있고요. 그게 이제 이렇게 좀 필요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관리를 하고 있는 북구청의 입장은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명절 전후라든가 이렇게 그 분기에 1회해서 1년에 한 4번 정도 우리 구 청소행정과에서 5톤 차, 집게차 등 이런 걸 차량을 동원해서 농산물 관리소와 그다음에 통주민센터 인원과 같이 합동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민원이 발생 시 등에 수시로 우리가 불법 투기 단속, 그다음에 계도 이렇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 포상금 제도는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한 주민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 분위기를 유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불법 투기 신고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분의 1을 지급하는데 지급액이 이제 3만 원이 미달됐을 시에는
최저 3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올해 예산은 전부 이제 사용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북구청의 입장은 좀 전에 저희가 이야기했다시피 정기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다 이런 네. 입장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각화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도 뭐 관리를 하고 있고 북구청도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아무래도 쓰레기 양 자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더라도 감당이 되지 않는 뭐 그런 현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제작진이 현장을 찾아갔더니 그 현장에는 불법 쓰레기를 버리면 이 벌금을 물리겠다 이런 안내문이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안내문을 부착했다는 것은 이 불법 투기자를 적발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아직 뭐 불법 투기자를 적발하지 못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이 많은 지자체에서 네.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북구의 경우에도 이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을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기준을 보면은 사실 부가 처분에 따른 부가액의 1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최고 30만 원 그리고 최저 3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3만 원이나 5만 원 이 정도 선에 그 포상금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 포상금 자체가 크지도 않아서 네. 이런 부분들을 뭐 대기를 하고 있다가 좀 적발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실제로 그 시행은 되고 있지만 결국 그 효과 자체는 굉장히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구청과 이 각화시장 측에서는 이런 신고 포상금 제도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네네. 결국에는 이 CCTV를 설치를 해서 실제로 이 쓰레기 투기를 하는 부분들이 CCTV 녹화가 되고 그 즉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이제 신고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CCTV를 통해서 적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은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CCTV를 설치를 하고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할 예정인데 사실 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CCTV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쓰레기를 치우는 과정에서 이 쓰레기를 살펴봤더니 이 쓰레기가 도매시장에서만 나온 쓰레기가 전부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쓰레기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후 전이라기 말보다는 이제 시장에 들어온 농산물들이 버려지는 경우도 일부 이제 있긴 합니다. 뭐 홍수철할 때는 뭐 양파라든지 무배추도 좀 나가기도 하니까요. 뭐 못 팔고 남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버려지기도 하긴 하는데 대부분은 저희가 봐보면은 이제 시장을 찾는 뭐 소비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렇게 준비해서 올 때 차량으로 올 때 그 전에 사갔던 물건들이 뭐 상했다거나 이런 버릴 물건들 아니면 집에서 나온 쓰레기들부터 해가지고 그런 걸 가져왔다가 물건을 사가시면서 좀 버리고 가는 투기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으로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물건 사가시면서 전에 사갔던 쓰레기들 뭐 있던 것들 이런 가져와가지고 버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심하면은 뭐 침구류나 의자 뭐 가전제품도 있고 뭐 다양하게 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쓰레기를 치워도 다시 또 쓰레기가 쌓이는 이런 문제. 뭐 그러니까 쓰레기가 일단 버려져 있다 보니까 또 누군가가 또 지나치다가 또 그 위에 쓰레기를 버리고 이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기존에 쓰레기가 있다 보니까 이곳이 쓰레기를 버리는 곳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버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될 텐데 뭐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도매시장 상인들 쪽이나 또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 그리고 지자체 이 모두가 좀 관심 갖고 해결할 이런 방안들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전적으로 뭐 모두가 하지 않으면 이제 개인 이기주의를 넘어서서 이제 집단 이기주의로 발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 그렇게 되면 이 문제는 영영 해결이 되기 어려울 뭐 그런 위기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행정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뭐 시민들 어느 일부분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는 거고요. 시민들은 적어도 이 쓰레기가 이렇게 놓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지는 말아야겠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또 뭐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혹시라도 이렇게 불법으로 쓰레기 투기하는 사람들을 본다면 좀 적극적으로 이런
신고 제도를 활용을 함으로써 이런 사람들이 좀 약간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을 수 있도록 그런 신고 의식을 좀 가지는 것들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우리 지역 환경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강주 환경운동연합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불법 투기가 본질적으로 이 쓰레기를 배출하는 그 주체인 시민분들의 의식 변화가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책임지기는 어려운데, 하지만 이제 이 의식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행정이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왜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그 자원순환 교육을 그 어린 시절부터 학교에서 의무화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특히 불법 투기 문제가 뭐 주택가, 원룸촌, 또 말씀하신 뭐 시장, 재래시장 같은 곳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발생하는 장소별 특성을 좀 분석을 해서 이 특성에 따른 대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불법 투기는 그 쓰레기 배출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또 처리 비용을 낭비하고 또 함께 사는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입니다. 행정은 이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하고 교육 홍보로 의식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고요. 그 시민분들도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버리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좀 쉽게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쉽게 해결이 되고 있지는 않는 그런 상황인데, 보통 이런 문제 뭐 어떻게 좀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사실 고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다른 방법에 의해서 해결을 하거나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결국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CCTV를 단다든지 하는 뭐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적발해낼 수 있는 방법을 방안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속하지 않는 뭐 기간이나 시간대에는 또 같은 문제를 또 겪게 되어서 이 문제가 또 해결되지 않는 뭐 그런다고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원인적인 부분, 뭐 불법 쓰레기 투기를 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발을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좀 생각하고 해보고 고민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이런 부분들이 좀 사실은 뭐 적절한 해결책이 있었다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CCTV 같은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면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요즘은 CCTV 모형 같은 것들도 좀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뭐 이용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결국에는 예산 문제입니다. 뭐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운영하는 것도, 그리고 또 뭐 모형 CCTV를 설치를 해서 또 안내문을 또 표기하는 것도, 이런 것들을 전부 사실은 예산이 들고 또 다른 노력이 들어가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섣불리 시도하기에도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아무래도 지금 시행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의식 있는 행동을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동네 결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OECD 국가가 2.1%라고 합니다. GDP 대비 2.1%인데 우리나라 0.7%이기 때문에 상당히 적다. 등급제 가고 점수제가 오는 거 아니냐.